해줘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보험 계약자인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됩니다. 소송의 결과를 보고 과실관계가 지금 물론 이제 저희가 갑과을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게 맞겠지만 현재는 지금 한쪽 업체에서는 자기들 기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 피해자들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내가 와서 여기서 당한 정신적인 아니 육체적인 그런 거를 갖다 청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 계약서에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원금 돌려달라는 자체도 이거 받기가 힘드니까 이게 참 모순이 많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더라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7년 전 한 이주알선 업체를 통해 미국 취업 이민을 신청했던 김현훈 씨. 2007년 영주권 취득의 최종 단계인 대사관 인터뷰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이민 승인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인터뷰 보고서 정상적인 보형들 사인하고 이게 다 확인이 되면은 비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개월 안에 출국이죠. 근데 저희도 이제 6월 1일 날 잡혔었는데 그게 이제 리젝되고 나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통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도 리젝되고 저 사람도 리젝되고 다 리젝이 되는 거예요. 사태가 불거진 이유는 업체에서 미국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에 있었습니다. 고용주나 고용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서명해야 할 곳에 이주알선 업체 관계자가 대리 사인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고용주가 사인해야 되는 날에 이제 이라는 사람이 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위임장을 보니까 위임장도 위임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 사람도 위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위임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김현훈 씨를 비롯해 피해자들은 업체 측에 수송료 환불을 요구했고 당시 업체 측은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를 믿고 좀 기다려주신다면 더욱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기필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와중에 업체 측이 대표이사를 바꾸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김현훈 씨는 보증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실태를 파악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180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54억여 원. 하지만 업체의 보증보험 가입액은 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1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그 정도 받았으니까요. 외교통상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보증보험이 3억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3억이. 예. 이게 100사람이면은요 돈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제 피해를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증보험금. 김현훈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8년 12월 12일까지는 하지만 업체 측으로부터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했는데 이제 늦은 거죠. 저는 법대로 했는데 문 닫은 다음에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죽은 사람한테 말 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김현훈 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전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업체 측의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취업 예정이었던 미국 회사에 확인한 결과 외국인을 고용할 계획이 없었다는 답변도 확보했습니다. No, not at all. Not at all. So that means that you haven't signed any petition paper or anything? Never. Never.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전업체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측은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한 자료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증거 불충분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서화된 게 얘가 사기라는 거 입증할 만한 거를 달라 이거예요. 그럼 미국에 있는 그 고용주한테 받아오든지 어디 받아와라 이거죠. 근데 그 미국의 그 고용주한테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도 안 오고, 그럼 제가 찾아가야 돼요, 미국을.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만나줄 사람이라 장담도 없고요, 보장도 없고. 그렇잖아요.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김현훈 씨가 보상받은 것은 보증보험금 150여만 원 남짓. 업체의 과실로 7년 동안 꿈꿔왔던 아메리칸 드림이 산산조각난 지금 김현훈 씨는 최소한의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로합니다. 아니, 맘먹고 사기치려면은 뭐 한 대여섯 사람 미국 보내주고 나머지 사람들 수수료 챙겨서 그냥, 예? 그냥 수수료 챙겨 먹고 없애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그 얼마나 돈 벌기 쉬워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돈 벌기 쉬운 나라가. 자, 강성훈 프로듀서. 2년 전에도 이제 추정 60분에서 이민 사기 관련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와 달라 보이지 않는군요.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한 점도 그렇고 또 이민 피해자들에 대한 마땅한 구제책이 없어 보이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 이주법은 보증보험을 통한 대행료 환급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보증보험 한도보다 커질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주로 해외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구하고 제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아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본인이 철저하게 꼼꼼하게 또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네, 전문가들은 먼저 분쟁 소지가 가장 많은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하라고 말합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조건 이민이 가능하다는 업체보다는 이민에 따른 자격 요건이나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 알려주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성훈 프로듀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민 희망자들과 알선업체 사이에 이민 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을 준비하는 본인들이 철저히 검증해 봐야겠습니다만 복잡하고 전문적인 해외 업무를 개인들이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 알선업체의 자율에 맡기는 사이 이민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고 또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정비하는 일, 관계 당국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가을철 프로그램 조정에 따라 다음 주부터 추정 60분이 KBS E텔레비전 수요일 밤 11시 5분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밤 11시 5분입니다.